안녕하십니까. 저는 재단에서 아프리카 시범마을 조성사업과 함께 새마을 세계화 재단의 실무를 맡고 있는 윤병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1960년대 세계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이 오늘날 세계 무역 규모 13위에 달하는 중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어 주었던 1970년대 시작한 새마을 운동과 이러한 새마을 운동의 경험을 배우고자 개발도상국들의 요청에 따라 시작된 경상북도의 ODA 사업인 새마을 세계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1945년 식민 지배에서 어렵게 독립하였으나 2차 대전 후 냉전기에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면서 5년 만인 1950년에 3년간의 혹독한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1인당 GDP가 45달러에 불과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한 곳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당시 국제사회의 원조위와 식량으로 어렵게 끼니를 때우고 무상의약품으로 병을 치료하였으며 보내준 헌옷을 입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후 반세기 만에 이러한 가난과 빈곤을 완전히 극복하고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요 원조 공여국의 하나로 완전히 탈바꿈하였습니다. 무엇이 이런 기적과도 같은 발전과 변화를 가능하게 하였을까요? 대한민국 국민의 대다수는 이러한 발전과 변화의 원동력이 바로 새마을운동이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올해 대한민국 광복 70주년 기념을 맞이하여 한국경제인연합회가 실시한 광복 이후 70년간의 한국 현대사에서 한국의 경제성장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건이 무엇인가? 라는 여론조사에서 대부분의 응답자가 38.6%가 새마을운동이라고 답변하였는데 이러한 조사 결과가 이를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한국의 새마을운동이 어떤 운동이며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성공 요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새마을 세계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전개 과정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새마을 세계 사업의 현황과 과제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이러한 새마을 운동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새마을 운동을 추진하게 된 당시 사회 및 경제적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대 당시는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해서 도시지역 산업화에 기틀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으로의 도약이 필요했던 시기입니다.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후 도시지역의 산업중심 개발로 인해 뒤처진 농촌지역 개발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졌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당시 국민 총생산이 10.5%, 광공업이 20.5% 성장한 것에 비해 농림수산업이 2.3%만 성장했고 이 기간 도시가구 소득 평균이 14.6% 증가한 반면 농가소득은 겨우 3.5%에 그친 것이 그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도농 간 양극화, 소득 격차 및 개발 불균형이 결국 국가 전체의 경제개발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했을 뿐만 아니라 내수 기반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촌 구매력의 신장이 경제발전의 미끄럼을 이루는 필요 조건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같은 시기에 도시지역 인구 비율은 50.2%나 증가하였지만 농촌 지역의 인홍현상으로 인해 농촌 지역의 인구는 100만 명 이상 감소되었으며 농촌 빈곤 문제는 더욱 심화되어 사회 전체의 안정을 위협하는 문제로 부각하게 됩니다. 농촌 인구의 인홍현상은 농촌의 취약한 취약구조, 생활 인프라에서 기인한 만큼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무엇보다도 농민들로 하여금 경제성장의 과실분배에 대한 소외감, 그리고 좌절감을 불식시키고 여러 새로운 사회계층의 형성에 따라 사회통합의 필요성이 증대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제사회적 배경으로 인해 1971년 새마을운동이 태동하게 되었는데요. 그 시작은 1970년 4월 22일 한해대책 지방장관회의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연설 기점으로 하여 실험적 차원에서 시행된 기초적인 환경사업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당시 경제개발, 농업경제회생의 경제적 요구와 농촌 위기 극복, 국민통합의 사회적 요구를 바탕으로 새마을운동을 추진하여 농촌 근대화 방향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렇게 시작된 새마을운동의 추진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은 새로운, 더 좋은 의미라는 글자의 새와 당시 지역과 생활 공동체의 기본 단위인 마을을 뜻하는 합성어입니다. 어원적 의미는 절대 빈곤 상황에서 새로운 생활 공동체를 지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새마을운동은 당시 두 가지 함축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가난과 궁핍으로 가득 차 있는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시대와 환경을 향하여 변화와 창조를 지향하는 혁신운동과 개인만의 운동이 아닌 가치를 공유하는 마을이라는 생활공동체를 운동 단위로 설정함으로써 공동체 지향성을 담고 있는 공동체 운동이 그것입니다. 결국 새마을운동은 과거와 차별성을 가지고 쾌적하고 풍요로우며 살기 좋은 공동체를 창조하는 이상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새마을운동의 기본 정신은 근면, 자조, 협동의 세 가지입니다. 이러한 근면의 의미는 부지런함, 꾸준함, 알뜰함을 뜻하는 것으로 새마을운동의 실천력을 높이고 도척과 개척정신을 표방합니다. 자조는 자립정신, 자율과 책임의 주인정신을 뜻하는 것으로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지 않으며 묵묵히 자기 역할을 다하는 생활자세를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협동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기 역량 확대의 실천적 덕목이자 상생과 배려의 공동체 정신을 뜻하는데, 근면과 자조 정신은 잘 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므로 협동 정신을 통하여 우리 모두 다 함께 잘 살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덕목입니다. 그럼 이러한 새마을운동을 단계별로 나누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1970년, 71년은 새마을운동의 점화 단계로 봅니다. 당시 정부 예산의 1%를 투자하여 33,627개의 선정된 마을에 시멘트 335포대를 무상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 정부에서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에서는 사뭇 낯선 제목들의 사업들인 마을산 푸르게 만들기, 안길 넓히기, 소하천 보수, 퇴비장 건설, 그리고 쥐 없는 마을 만들기 같은 10대 새마을 가꾸기 제시 사업을 기본으로 마을별로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사업 추진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화 단계에서의 주요 성과로는 네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첫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마을 안길 확장, 지붕 담장 개량, 공동시설물 설치 등 농촌사회 일상의 근대화가 있었고, 둘째, 공동식수, 공동모판, 마을금고 등 협동 생산 기반 구축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있었으며, 셋째, 협동작업과 협업영농으로 공동체 의식 함양, 생산성 분위기를 형성하였으며 청년 및 부녀와 같은 새로운 지도 세력이 형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새마을운동 추진을 위한 마을 등급화, 차등 지원이라는 경쟁적 원리 및 체계를 마련하는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후 1972년에서 73년을 기반 조성 단계로 구별할 수 있는데, 전년도 새마을운동 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전에 지원된 마을의 절반에 가까운 16,600개 마을만 우수마을로 지정하여 하등적인 추가 지원을 함으로써 마을 간 경쟁 원리를 도입하게 됩니다. 이에 더하여 우수마을을 기초, 자조, 자립마을로 3단계 구분하여 각각의 마을별 수행 능력에 맞추어 사업의 맞춤화를 통해 그 효율성의 극대화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마을은 기존 새마을 가꾸기 사업인 생활 인프라에만 치중하게 하고, 자조마을은 새마을 가꾸기에 더하여 공동소득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자립마을은 이런 자조마을의 사업에 더하여 생산기반 사업 혹은 문화복지 사업 등의 개발 진행을 통하여 발전을 이뤄내도록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기본 조성 단계의 성과로는 자율적, 자발적 참여 분위기 확대에 힘입어 생산소득 증대에 중점을 두고 생산 기반 확충, 농해소득원 발권, 노임사업 등을 개발하였으며, 마침내 농가소득이 도시가구 소득에 근접하고 식량의 자급화를 이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975년에는 등산운동, 근검운동, 인보운동의 3대 운동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4대 시책 사업으로 새마을교육, 도시새마을운동, 소득증대, 국토확대기 사업 등이 선정과 더불어 1970년에는 도시지역의 공동체의식 향상을 위한 도시새마을운동이 대대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반 조성 단계를 거쳐 1974년에서 76년에는 이러한 새마을운동의 확산 단계로 들어서게 됩니다. 기존 새마을운동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말미암아 74년에는 농사소득이 도시근로자의 평균소득을 추월하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이에 도시지역에도 농촌지역의 새마을운동과는 별개로 도시생활에 적합한 새마을운동의 보급이 확산되었고, 주로 소득증대와 시민인식 개혁을 중점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확산 단계에서 축산과 특용작물 재배, 새마을 공장 건설, 농공단지 조성 등의 사업을 통하여 농가 소득 향상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고, 1977년
녹색혁명의 완수를 통하여 농가 평균소득 목표인 140만 원을 조기 달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도시와 농촌 지역의 성공적인 새마을 운동의 확산을 통하여 1977년에서 79년에는 새마을 운동의 심화 단계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농촌개발운동의 광역화와 농촌, 도시, 공장 등지의 특징적 사업들이 시행되었던 단계입니다. 농촌의 소득 증대라든지 공장의 생산 증대 노력, 도시민의 의식 개혁 등이 있었습니다. 이에 환경 개선 사업의 광역화를 통한 취락 구조 개선, 대규모 교량 건설, 도로 개설 등이 소규모에서 광역 규모로 추진되었고, 농촌 주택 개량 사업 등 농촌 복지 환경 사업과 공장 새마을 운동, 자연보호 운동 등의 역점 사업으로 발전되어 추진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새마을 운동의 성과와 그 성공 요인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운동의 성공 요인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이 5가지로 구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국민적 이해와 요구를 국가 시책으로 수렴하고 새마을 운동에 접목시켰던 국가 최고 지도자의 리더십 요인이 있었기에 가능하였고, 둘째, 국가 시책에 따른 정부의 강력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효과적으로 집행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며, 셋째로 국가와 사회 사이의 긴밀한 관민 협력 체제가 이루어졌기에 가능하였고, 넷째, 새마을 운동의 활성화와 확산에 크게 기여하였던 새마을 지도자 및 분요 회원 등 추진 주체의 요인을 들 수 있으며, 다섯째, 경쟁 원리 도입과 새마을 교육 등 효율적인 추진 전략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촌 지역 개발 모델인 새마을 운동의 성공적인 수행은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잘 살고자 하는 의욕의 고취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신념과 의욕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국민의식 개혁에 기여하였고, 한국의 인적 자원 양성의 미끄럼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소비 절약과 저축 증대를 통한 외채 부담의 경감, 식량 자급자족을 통한 곡물 수입을 감소시켜 전체적으로 외화 절약에 기여하였으며, 도농 간의 소득 격차 완화와 도로통신 발달로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이뤄내었습니다. 이러한 농촌 지역의 저축과 소득 증대는 도시 지역의 산업 발전에 추진력이 되었고, 이어서 공장 새마을 운동 등을 통하여 원가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수출 증대에도 기여하였습니다. 2015년 현재 대한민국의 과거에 이렇게 농촌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 산업 경제 발전에 거의 모든 분야에서 그 뒷받침이 되어 주었지만, 우리는 잠시 잊고 있었던 새마을 운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요구가 증대되고 있고, 마침내 유엔 총회 및 유네스캅, WFP 등 국제기구들에서 새마을 운동의 발전 경험에 대한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새마을 운동의 글로벌 확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세계 사업의 글로벌 확산 추진 배경은 2000년대 이후 증대된 국제사회의 새마을 운동에 대한 관심을 시작으로 발전되었으며, 유네스캅 이 시험적으로 2002년에서 2005년에 시행한 캄보디아, 라오스 사업과 WFP가 2011년에 시행한 르완다, 네팔 사업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에 경상북도는 새마을 운동의 종주도로서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새마을 세계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고, 대표적인 주요 사업으로는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사업, 외국인 지도자 초청 연수, 현지로 찾아가는 연수 등이 있습니다.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사업은 2010년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르완다, 탄자니아 3개국을 시작으로 2013년 새마을 세계화재단 설립을 통해 아시아 지역까지 확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현재 9개 국가 27개 마을에서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중에 있으며, 경상북도 내 8개 시군도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사업은 5단계의 선 과정을 거치고 이후 5년간 개발 기본 계획에 따라 단계별 사업 계획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 과정으로는 현지 사전조사 및 마을 선정, 현지 거버넌스 구축, 마을별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봉사단 선발, 교육, 파견,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시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개년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자립영향 강화 및 지속발전 기반 구축에 역점을 두고 시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범마을 조성사업을 통하여 성공 사례를 인접지역 및 국가 정책 확산을 위한 국가 단위의 지역개발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이러한 5단계의 선과정을 거쳐
수립된 사업개혁과 선발된 봉사단을 중심으로 새마을 조직 및 의식교육, 생활환경 개선 사업, 소득 증대 사업에 중점을 두고 시범마을 조성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외국인 지도자 초청 새마을 연수는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대상국이나 새마을 세계화 사업 추진을 원하는 개발도상국의 공무원, 시범마을 조성지역 마을 대표 등을 대상으로 새마을 관련 교육 연수로서 매년 200에서 300명을 초청하여 교육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대상자들은 약 3주간의 교육을 통하여 새마을 운동 전신 및 이론, 성공, 실패 사례, 그리고 현장 체험 실습 등을 통하여 배운 경험들을 자국에 돌아가 시범마을 구축 시 혹은 자체 농촌지역 개발 사업에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지로 찾아가는 새마을 연수는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지역을 방문하여 좀 더 현지 맞춤형의 교육 연수를 제공하는 것으로 현지 마을 주민들의 요구와 이해 반영, 사업의 성과 및 효과성 제고와 마을의 지속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베트남, 필리핀 지역 4개 마을에서 544명이 연수 혜택을 받았으며 2015년에는 스리랑카,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 등 6개 마을에 500여 명이 연수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하고 수행해 나가고 있는 새마을 세계재단에서는 1970년대 대한민국의 새마을 운동의 성공 요인을 바탕으로 21세기 개발도상국에서 새마을 운동을 통한 자립 및 지속 발전을 위해 현지 정부의 적극적 참여와 지원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성공적인 새마을 세계화 및 전파를 위하여 현지 중앙 및 지방정부, 주요 대학 및 연구기관, NGO,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을 통하여 현지 사업의 효과성 및 지속 가능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새마을 운동에 대한 소개와 새마을 세계화 사업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